저희 동네 지하철역 주변에는 항상 사이비 종교를 포교하려는 도쟁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요. 어휴, 맑은 영을 가지셨네요. 수호신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거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집을 가는데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두리번 대고 있더라고요. 딱 촉이 오는 순간 그들과 눈이 마주쳤고 너로 정했다! 라는 듯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시험을 망쳐 짜증났는데 잘됐다, 두고 보자 하는 심정이 확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리학과 학생들인데요. 과제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서요. 잠깐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쑥스러운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사랑, 우정, 가족, 종교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 되게 심오하네요, 질문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을 끌자 대답을 재촉하더라고요. 고민 마시고 이야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전 가족? 그러자 마치 짜여진 답안이 있는 듯 바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가족.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세요? 이 세계를 구원하는 V8인의 신이 없다면 가족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만큼 종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과제 결과 관련해서 알려드려야 해서 저기 잠깐 카페 가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제가 몸을 연신 떨어대자 둘은 놀란 듯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어디 아프세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못 들어주겠어서 나왔다 이 새끼들아! 네? 뭐라고요? 이놈들이 누구한테서 태어난지도 몰라? 종교! 그 종교가 중요해! 그 어메 아버지 아니었음 세상에도 없을 놈들이 가족보다 뭐? 종교가 중요해? 아니 그게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니 속으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둘 다, 에이! 내 막걸리 한잔하러 갈까? 가족이 왜 중요한지 더 알려주고야 쓰겠어!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바빠서 이만. 저도 바빠서 죄송합니다. 황급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도쟁이들을 보며 집에 가서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전 발레리나를 꿈꾸는 발레 유망주입니다. 양손 끝에 영혼을 담아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엑셀런트! 아주 좋아요. 특히 신발레, 몸선이 아주 예뻐. 다행히 적성에 맞아 재미도 있었고 잘하는 편입니다. 어쩜 발레야? 어떻게 그렇게 몸매도 이쁘고 발레도 잘해? 에이,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발레 학원에선 친구도 많았지만 학교에선 달랐습니다. 야야, 저기 먹토니 온다. 몸매 유지하려고 밥 먹고 화장실에서 맨날 토한다며? 우에, 재수 없어. 우리 보고 돼지 같다고 말도 안 섞는다던데? 쳐다본다. 빨리 가자. 냄새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이 소문나서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 양호실에 누워 있었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넌 어떻게 신발레랑 같이 다녀? 아, 어릴 때부터 발레 학원 같이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뭐. 성격도 좋다. 쟤 학원에선 별말 안 해? 그냥 뭐 발레 얘기하다가 가끔 애들 얘기하긴 하는데.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줘. 발레가 그러는 거 알면 너네 다 놀랄 수도 있으니까. 걔는 맨날 그래? 너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 고생한다 김예지. 제 베프가 학교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범인이었죠. 다음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예지야, 나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 반 애들 나한테 왜 그러는 것 같아?
걔네 다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야. 못생긴 돼지 같은 애들이 지저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넌 항상 예쁘고 착하잖아. 언젠간 애들도 널 좋아할 거야. 힘내자. 웃으면서 위로해주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녹음해 두었다가 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와, 예지 이중인격 미쳤다. 신들린 연기력에 극찬한다. 그럼 여태 신발레 어록은 김혜지가 주작한 거? 와, 주작이 날아오른다. 김예지 스케일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신발레만 개불쌍. 미안해. 만난 거 평생 사줌. 아니야. 신발레가 조작한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생각해보니까 신발레 얘기 전부 네가 했잖아. 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진짜 아니라고. 난 말한 적 없어. 너네가 오해해놓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다음날 친구는 그대로 매장되었고 반 애들은 제게 사과하였죠. 그 친구는 결국 발레 학원도 그만두고 전학 가버렸습니다. 예지야, 대체 왜 내 뒷담 깠어? 너랑 발레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남은 인생 착하게 살자 우리. 제가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학교는 외지에 있어 전학년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애 첫 기숙사 생활에 어떤 룸메를 만나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입학 전날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아직 룸메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짐을 다 풀고 나서 깜빡 잠에 들었는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와 함께 생활할 룸메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 반가워. 나는 김룸메야. 안녕. 나는 박고등어야. 그날 밤 저희는 지칠 줄 모르는 수다를 떨며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고 평범한 나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룸메랑은 다른 반이었는데 항상 야자 끝나기 전에 톡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떡볶이 먹고 싶다잉 맞지?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번 아니? 라고 답하기도 그래서 그렇네 히읗 등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했든 좋다고 했든 상관없이 룸메는 먹을 것을 제 몫까지 사왔습니다. 처음엔 정이 많은 친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한 입이라도 꼭 먹게 해서 점점 기분도 상하고 짜증이 났어요. 나 진짜 먹기 싫다고. 속도 안 좋고. 왜 맨날 꼭 먹게 하는 거야? 진짜 먹기 싫다고. 그래도 한 입은 먹으라고. 한 입만. 응? 빨리 먹으라고. 한 입. 그래도 첫 룸메인데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포스트잇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5,000원 나누기 2 2,500원. 떡볶이 12,000원 나누기 2 6,000원. 이게 다 뭐지? 읽어보니 한 달 넘도록 룸메가 먹은 야식들의 가격에 딱 2로 나눈 금액을 입금하라는 메모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 온 룸메가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고등어야, 입금했지? 너랑 나랑 같이 먹은 거 내가 영수증 보고 정리한 거라서 정확하니까 걱정 말고. 내가 왜 입금해야 해? 내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가 먹고 싶어서 산 걸 왜 나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너가 다 먹은 거잖아. 룸메와 한바탕 끝에 저는 절대 주지 않겠다 하고 화가 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매점에 갔는데 지갑에 있어야 할 돈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잠든 사이에 룸메가 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룸메를 기숙사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기숙사 방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했는데 룸메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눈 감아준 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룸메가 했던 행동들과 돈을 빼앗아간 것까지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룸메는 학생기록부 벌점과 교내 봉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룸메도 새로 바뀌고 제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로 그 룸메는 절 피해 다니는지 보이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 내년이면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되잖아. 우리 그 전에 결혼하자. 그럴까? 하긴 집도 합치면 월세도 아끼겠다. 그럼 내가 누나 집 찾아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날짜 잡아보자. 학생인 남친을 위해 제가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고 있어서 나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따님과 교제 중인 강호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서 있지 말고 어서 앉지. 여기 과일 들어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남친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죠. 엄마, 그래서 우리 있잖아. 저번에 만날 때도 그랬다? 아, 저 잠깐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바람도 좀 쐬고 쉬었다 와요. 아빠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셨죠. 남친은 밖으로 나가서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얘 뭐야. 뭔 일 생겼나? 내가 나가볼게. 잠깐만. 아이고, 그냥 기다리지 그러냐. 어린 친구가 긴장했나 보다. 마당에 서서 통하는 남친의 뒤로 걸어가는데 말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씨, 잘못 걸렸어. 난 누나가 대기업에 돈도 많길래 부잣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애비 애미 둘 다 다리병에 웬 거지 같은 주택이야. 아, 짜증나. 결혼 그냥 빠꾸 할까? 결혼식 때 다리 절면서 들어오면 개쪽팔릴 것 같은데. 아, 진짜 집 가고 싶다. 전 그 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야, 이 개! 너무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잠갔죠. 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이고, 정윤아, 괜찮니? 부모님은 차 사고로 두 분 다 다리를 다치셨죠. 야, 방 뺀다고 아저씨한테 연락했다. 너 진짜 인간 쓰레기야. 누나! 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들어봐봐. 아, 진짜 아니야. 오해야. 연기하지 마, 미친놈아. 너 말하는 거 다 들었거든? 너 빌린 돈도 싹 다 내놔. 법대생이니까 잘 알지? 집주인은 제 사정을 듣고 그놈 짐을 밖에 싹 다 버려주셨죠. 학교에도 남친 인성이 유명해져서 학기를 망쳐 졸업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놈이랑 결혼 안 한 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